토마스의 아들 다니엘이 방금 찾았습니다. 토마스의 아들 다니엘이 실종되던 날 도로에는 추돌 사고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접촉 사고였죠. 근데 이날 정말 우연찮게도 다니엘의 아버지 토마스가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다가 로라를 발견했었잖아요. 그 로라 차량이 또 고장이 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버지 입장에서는 혹시 저 여자랑 사라진 내 아들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 로라라는 여자 자동차가 사슴이랑 부딪혀서 망가졌다고 했는데 정말 그 어디에도 사슴 시체는 보이지 않았어요. 토마스는 굉장히 눈썰미가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이날 토마스가 로라의 차량을 수리를 해주면서 로라랑 몇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그녀가 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마스가 로라의 이름을 물어보았을 때도, 직업을 물어보았을 때도 로라가 혹시 몰라서 거짓말로 가짜 이름을 이야기를 했었고 가짜 직업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로라의 남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보통 핸드폰 너무 음질이 좋아가지고 웬만하면 옆에 있으면 조용한 공간에서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이때 토마스는 로라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로라의 남편이 로라를 부를 때 이름이 얼핏 들렸는데 그건 그녀가 가짜로 알려준 이름이 아니었고 그녀의 직업 역시 본인에게 가짜로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눈치껏 알아채게 되죠. 우선 토마스는 여자가 조금 수상하니까 그녀의 차량 번호판을 외워놨어요. 그리고 경찰에게 신고를 했는데요. 근데 이 차량 번호판이 로라의 차량이 아니라 원래는 도리아의 차량이었기 때문에 도리아가 회사에 있었잖아요. 이때 경찰이 도리아도 조금 의심스러워서 도리아 회사에 찾아왔었던 거였었죠. 이때 도리아는 경찰서에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짜 엄청난 기업인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변호사 중에서도 진짜 최고로 일 잘하는 펠렉스라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요. 그리고 이 펠렉스라는 변호사는요, 진짜 일을 잘해가지고 경찰이 좀 도리아를 의심해가지고 막 몰아붙이려고 하면은요, 이 펠렉스가 아니 지금 아무런 증거도 없이 사람을 왜 그렇게 몰고 가냐면서 도리아의 자동차는 사실 실종된 자동차이고 언제 도난당해가지고 도리아가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자동차이고 그 번호판 역시 같은 것도 이거 모두 토마스 일방적인 증거 아니냐, 일반적인 진술 아니냐, 그걸 어떻게 다 믿냐 하면서 막 변호를 엄청 잘해줍니다. 근데 이 경찰서에 나와서 펠릭스도 좀 이상한 거예요. 도리아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경찰에게 그날 본인의 알리바이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면은 사실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왠지 도리아가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펠렉스가 도리아에게 당신 나에게 아무것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도리아가 이 펠릭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알리바이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이 펠릭스가 또 얼마나 뛰어난지 그날 토마스가 그 시골로 내려가 있어가지고 팔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알리바이를 또 어떻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약간 돈만 주면 다 하는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였던 거였죠. 한편 로라는 한술 더 뜨는데요. 로라는 이 다니엘이라는 젊은 청년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게 실종 사고가 단 게 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엘이라는 친구를 막 여기저기 찾고 다녔기 때문에 더 이상 다니엘을 찾지 않게 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의 직업을 이용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다니엘이 은행에서 일을 했었는데 로라가 다니엘의 지갑을 슬쩍 해가지고 다니엘 신분증하고 이것저것 정보가 담긴 것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 아니요. 로라 역시 좀 그 남편의 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로라도 다니엘이 그 은행에서 일을 했으니까 이 모든 일들을 실종 사고로 넘어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5만 유로를 은행에서 횡령했다는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니엘을 동정하다가 어느 순간 뭐야 지금 그냥 횡령해가지고 도망치고 있는 범죄자인 거야? 하고 사건이 일단락 되는데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은 그 도리아가 진술을 하기에는 이 로라라는 여자는 굉장히 무서운 여자고 한 번 시작하면은 끝을 내는 그런 굉장히 판무파탈 같은 여자이고 아주 독사 같은 여자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로라가 분명 그를 누명을 씌웠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뛰어난 버지니아 변호사가 보았을 때는 그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라의 직업은 사진 작가였어요. 로라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다니엘에게 누명을 씌워주고 싶어도 이 사진 작가가 어떤 기술이 있어서 그에게 누명을 씌우겠어요. 물론 로라의 과거 직업은 은행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일했을 때 은행 시스템하고 지금의 은행 시스템은 너무나도 달라 있었죠. 바로 이 부분이 이상했는데요. 물론 도리아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남편이 도와줬을 거다. 남편에게 내 이야기를 빼고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합니다. 한편 이날은 도리아가 파티를 즐기고 있는 날이었어요. 도리아가 이제 기업인으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으면서 정말 많은 기자들이 와가지고 도리아 사진을 찍어가기도 하고요. 샴페인도 마시면서 앞으로 펼쳐질 또 이 황금 성공기를 축하를 하는 자리였는데요. 그런데 그때 한 기자하고 누군가 찾아옵니다. 바로 토마스였어요. 토마스가 일부러 기자인 척
도리아에게 접근을 했었던 거였는데요. 토마스는 로라가 죽었을 때 그 당시 그 시골에 당신도 함께 있지 않았었냐고 캐묻습니다. 토마스는 로라가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이라면서 이유 없는 거짓말은 이 세상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토마스가 도리아와 마주치고 나서 도리아가 한 번도 그 사건에 로라와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정황적인 증거가 2개나 있었는데요. 첫 번째 증거는요, 토마스가 그 로라의 차량을 막 이렇게 수리를 해줄 때, 근데 그게 로라의 차량이 아니고 원래는 도리아의 차량인 거죠. 아무튼 그 차량을 막 수리를 해줄 때 그 차량에서 라이터를 하나 발견을 하는데요. 또 이 라이터가 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보통 이 라이터 같은 거는 같은 기종 라이터를 자주 쓰잖아요. 그거 다 쓰더라도 또 비슷한 걸로 또 사고 또 똑같은 걸로 사고 이러면서 계속 그것만 쓰고는 하는데, 이 도리아가 그 라이터 기종만 썼기 때문에 토마스가 도리아를 보자마자 저 담배 좀 피고 싶은데 라이터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때 토마스가 라이터를 하나 꺼내서 토마스에게 주는데, 그 라이터가 그 차량에 있었던 라이터랑 정말 똑같이 생긴 라이터였죠. 그리고 2번째는요, 로라가 시트를 조작한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동차라면은 굳이 시트를 조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시트라는 것은 사실 이미 내가 운전을 하고 그 장소까지 왔다면 다 나에게 맞춰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시트를 조작할 필요가 없는데, 보니까 로라는 토마스가 이제 수리 다 끝났습니다. 타고 가셔도 돼요. 라고 말했을 때 이 시트를 조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 시트 포지션이 마치 남자가 운전했을 때 그 시트 포지션과 일치해 있었죠. 그래서 토마스는 정황적으로 그녀가 남자랑 같이 있었을 거고 그 남자는 바로 도리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었던 거였는데요. 이때 토마스가 도리아에게 제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그가 결국은 경비원에게 끌려갑니다. 그 후로 토마스 부부가 보이지는 않았어요. 증발이 되어버렸던 거였죠. 여자 차에 있던 특이한 라이터를 그러니까 이제 토마스가 이제 로라의, 그러니까 도리아의 차량이죠. 로라의 차량을 수리를 해줄 때 굉장히 특이한 라이터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라이터 뭐지 하고 유심히 봤는데, 또 한 가지 결정적이었던 건 그녀가 운전을 하러 갈 때 시트를 조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시트 조작이라는 거, 사실 운전을 할 때 자기 차량이거나 혹은 내가 방금 전까지 운전을 했으면은 굳이 시트 조작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녀가 시트 조작을 했다는 거는 방금 전까지 운전했던 것이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해주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로라의 죽음은 어쩌면 다니엘과 좀 관련이 있어 보여요. 근데 이때 변호사가 조금 상황을 다시 재구성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기차가 아니고 차량을 도리아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로라의 죽음은 사실 다니엘과 굉장히 연결고리가 있어 보였죠. 근데 사실 도리아가 맨 처음에 호텔방에 들어가 있었던 거는 토마스가 아니고 자기한테 협박을 하던 협박범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그 협박범이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남자였는데요. 도리아와 로라가 다니엘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때 지나가던 목격자가 한 명 있었잖아요. 도리아는 이 목격자가 본인을 협박하는 사람이라고 100%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우선 그가 그날 수상한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지만 돈을 요구하면서 음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본인이 데니알의 시체를 유기했던 그 호수로 보이는 장소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회사에 보내기도 했다는 점이었지요. 심지어 이제는 로라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협박범이 노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도리아였죠. 하지만 몇 가지 풀리지 않은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이 남자가 돈을 요구해가지고 호텔방에 도리아와 로라를 불렀거든요. 그리고 로라가 죽은 거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 협박범이 돈을 들고 튀지는 않았어요. 로라 옆에 돈이 흩뿌려져 있었어요.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 협박범이 도대체 왜 돈을 놓고 갔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출입 방법이었어요. 이 호텔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문밖에 없었거든요. 정말 열고 닫는 문 있잖아요. 거기밖에는 없었고 그 창문은 아예 내부에서 열 수가 없게 손잡이를 다 빼놓았기 때문에 문이 내부에서 열리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 손잡이를 동절기에는 보통 꺼내놓기 때문에 이 문을 아무리 힘을 줘도 깨지 않는 이상은 열 수가 없는 구조였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만약에 이 호텔에 먼저 들어와서 도리아와 로라를 습격을 했더라면은 이 문이 깨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남자가 어디로 나갔는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실인 거죠. 버지니아는 이 문제점을 도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요. 이때 도리아는요, 그러면은 변호사 당신이 유능하니까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리아는 우선 버지니아는 도리아가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그래, 그 방에는 누군가 먼저 들어와 있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도리아와 로라가 협박을 받고 있었던 사실도 맞고 그 협박 전화 때문에 돈을 들고서 약속 장소 이 호텔까지 왔다는 사실도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호텔은 벨라비스타 호텔이라고 하는데요. 715호를 예약을 했어요. 조금 특이했던 거는 산악 열차로만 오고 가는 곳이었죠. 이 협박범은요, 우선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중전화를 로라가 받으면은 로라 보고 너 핸드폰을 옆에 쓰레기통에다가 버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로라는 그 협박범의 말에 맞춰서 본인의 핸드폰을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도리아와 로라가 협박범 말에 맞춰서 715호에 묵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협박범을 만나가지고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하면은 이제 둘은 걱정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문자가 띠링띠링 옵니다.
로라에게 온 문자였는데요. 도리아가 그 문자를 보고 깜짝 놀라요. 로라는 분명히 핸드폰을 버렸는데 도리아의 핸드폰에 로라의 번호로 보이는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이 715호 호텔에서 다 말해줄게 라는 의미심장한 문자였는데요. 그제서야 이 둘은 우리가 협박범의 함정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도리아는 지금 당장 짐을 챙겨서 이 호텔을 빠져나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웬 의문의 남성이 나타나서 도리아를 먼저 공격을 하고요. 도리아는 머리를 맞고 잠깐 기절해 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로라였죠. 로라는 더 제압하기가 쉬웠어요. 이 범인은요, 로라를 또 한순간에 퍽 하고 공격을 해가지고 로라는 웬 조각상에 맞아서 결국 목숨을 잃고 마는데요. 근데 이 남자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 밀실을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이 사진 한 장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이 호텔은요, 토마스 부부, 그러니까 죽은 젊은 청년 있잖아요. 그 젊은 청년의 아내가 일을 하고 있는 호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말하자면은 이 호텔에 도리아와 로라를 부른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죠. 토마스 부인은요, 남편에게 우선은 먼저 이 호텔 방 715호에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토마스는 당연히 이 호텔 방 안에 먼저 들어와 있으니까 뭐 장롱 같은 데 숨어 있었겠죠. 그리고 도리아와 로라가 715호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방심을 하고 있을 때 뒤를 쳐가지고 그들을 공격했던 거였는데요. 여기서 또 어떻게 나갔냐? 이것도 굉장히 쉬웠어요. 우선은 토마스 부인이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을 열려면 손잡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창문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 손잡이를 뗐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는 손잡이였는데 이 손잡이가 있어야만, 그리고 이 손잡이는 굉장히 신기하게 이 뚜껑처럼, 이 뚜껑도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 뚜껑만 보관했다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손잡이도 따로 보관이 가능한 손잡이였는데요. 이 손잡이를 토마스 부인이 남편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도망칠 때는 상황을 봐서 창문으로 빠져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요. 저번에 먹으려다가 말아가지고. 이때 토마스가 로라만 죽인 결정적인 이유도 있었죠. 사람들이 젊은 청년 다니엘이 죽었을 때 하도 도리아와 로라가 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모든 사건들을 돈으로 은폐를 하니까 더 이상 토마스 부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도리아를 혹은 로라를 범인으로 만들어야만 했어요. 그럼 어떤 방식이 좋았을까요? 바로 도리아가 한 번 더 살해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래, 첫 번째는 뭐 어떠다가 휘말린 걸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까지 이런 일에 휘말릴 정도라면은 그래, 이 둘이 부부도 아닌데 그 시간에 호텔에 있다가 서로를 공격하고 했던 거는 이 둘이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 의심은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쉽게 덮지는 못할 것이라는 그 계산하에 토마스 부부가 일부러 이 호텔에 부른 거였죠. 이렇게 버지니아 변호사가 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한 장에 여기 보이는 이 갈색 머리에다가 안경을 쓴 사람이 바로 토마스 부인이었어요. 토마스의 살인 동기는 굉장히 충분했고 배심원을 설득하려면은 이 정도의 동기는 있어야만 했죠.
여기까지 보면 알겠지만 이 버지니아라는 변호사 정말 뛰어난 변호사였어요. 원래 도리아가 한 명의 변호사, 그러니까 본인의 모든 범행을 알고 있는 이 펠릭스라는 변호사를 고용을 했는데, 이 펠릭스라는 변호사가 어쨌든 간에 이 사건에 도리아가 개입돼 있고, 도리아가 또 실제로 다니엘을 차량으로 친 게 맞잖아요. 접촉사고를 낸 게 맞으니까 이게 아무리 변론을 하려고 해도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부족해가지고 버지니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던 거였거든요. 도리아는 처음에 이 버지니아 변호사에게 구구절절 본인의 이야기들을 다 해도 될까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여기까지 추리해 나가는 버지니아를 보고서는 그녀가 꽤 똑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녀를 신뢰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로라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토마스를 범인으로 끌고 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로라를 죽인 거는 토마스다라는 것을 이 사건에 끌고 와야만 했는데요. 그럼 그게 토마스를 끌고 오려면은 도리아가 다니엘을 죽였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됐었죠. 그러니까 자백을 했어야만 하는데요. 굉장히 도리아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어쨌거나 자기는 누군가 죽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로라거나 혹은 다니엘이거나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었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또 뛰어난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요. 버지니아가 지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로라가 토마스 손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녀는 말이 없는 죽은 자예요. 그녀가 뭘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버지니아는 이 로라를 이용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사실 로라가 다 꾸몄고, 도리아도 로라에게 당한 피해자고, 다니엘 사건 역시 호텔에서 로라에게 처음 들었다고 이야기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로라 혼자 단독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면 도리아는 크게 잃을 것도 없고 다칠 것도 없었는데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도리아의 말에 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었어요.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었어요. 다니엘의 사고 난 차, 그 차량에 로라의 물건들을 조금 실으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리아의 말을 믿을 거라고 버지니아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트렁크 같은데 로라의 팔찌를 잠깐 옆에 둔다든지 이러면은 이 모든 사건들이 로라가 홀로 범행을 한 것처럼 꾸미기 굉장히 쉬워진다는 것이 버지니아의 생각이었죠. 버지니아는 도리아에게 그 차량을 어떤 호수에다가 빠뜨렸는지 물어보는데요. 그리고 도리아는 어디에다가 빠뜨렸는지 지도로 정확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정말로 고마웠어요, 도리아가. 이제 한실은 좀 나았죠. 그는 로라를 죽인 것을 아닙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리아는요, 버지니아에게 한 가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버지니아가
사실은 있잖아요 하면서 변호사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날 호수에서 다니엘의 차량을 호수가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트럭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아가 뭔가 이상해서 트럭 문을 열어보았는데 죽었다고 생각한 다니엘이 숨이 붙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물릴 수는 없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생각했지만 모르는 척하고 그 차량을 호숫가 밖으로 밀었다고 하는데요. 트렁크. 알고 보니까 도리아는 죽어있는 다니엘을 호숫가로 민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을 실은 차량을 호숫가로 밀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산 사람을 죽인 거죠. 사실 이거는 정말 악마도 울고 갈 행동이었죠. 버지니아는 정말 깜짝 놀라요. 정말 이게 치를 떤다고 해야 되죠. 내가 이런 인간 말종 사람을 도대체 왜 변호를 해야 되는가 굉장히 현타가 크게 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의적으로 변호를 해줘야 되는지도 머리가 아파오죠. 근데 일단 버지니아가요. 또 이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버지니아가 한 가지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도리아가 해줬던 이야기가 너무 자기 방어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본인은 다 피해만 당했고 로라가 하라는 대로 했고 일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고 근데 사실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이미 로라는 죽은 사람이었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변론하지 못하는데 도리아는 그 점을 이용한 걸 수도 있었죠. 이제부터 버지니아가 마지막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사건을 다시 재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건의 실마리였어요. 사실 도리아가요, 그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만 다니엘의 차량을 치고 맙니다. 이때 로라가 우리 신고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리아가 그녀를 제재하고요. 로라, 우리는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니까 절대로 신고하면 안 돼. 로라, 너는 내가 탄 차량을 견인을 해가지고 폐차를 시켜. 나는 시체를 은닉할게 라고 말을 한 다음에요. 본인이 앞서가지고 이 차량에 탄 다니엘, 그것도 살아있는 다니엘을 호숫가 밖으로 밀기까지 하고요. 심지어는 로라가 그 남편을 이용해가지고 다니엘을 누명을 씌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로라가 어떻게 이거를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뭐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남편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 파란색, 빨간색이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둘러녀서 하지만 애초에 권력과 돈이 있던 도리아라면은 손쉽게 이마저도 가능한 일이었죠. 도리아는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 돈을 이용해가지고 다니엘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횡령을 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그를 도망자로 만들어 버렸던 거였죠. 로라는 도리아가 점점 막 나가자 그가 무서워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도 더 죄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다니엘이 횡령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불쌍하게 접촉사고가 나서 죽은 그런 젊은 청년인데 지금 누명까지 씌워가지고 그의 명성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이제 로라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경찰에 가서 내가 그랬다고 자수를 하고 싶었지만 도리아가 아니라고 발뺌할 게 뻔했기 때문에
우선 로라는 토마스 부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토마스 부부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사실 당신 아들을 그날 같이 함께 있었고요. 그 차는 도리아가 운전을 했었고 본인은 옆에 있었는데 본인은 역시 완벽한 공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도리아라는 남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남자이고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호텔로 불러내가지고 여러 가지 그가 했다는 증거들을 자기 입으로 내뱉게 만들게 하겠다라고 토마스 부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쵸. 모든 것은 로라 주도가 아니라 도리아 주도였어요. 오히려 로라는요,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해가지고요. 그 정신과 상담도 다니고요. 잠도 못 자고요. 그냥 계속 사람이 쪼그라져 있었죠. 근데 로라가 토마스 부부에게 미안한 게 있잖아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들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리아는 돈이 많으니까 일부러 이 협박범이 돈을 요구했다라는 것처럼 사건을 꾸며가지고 도리아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서 돈을 마련을 해가지고 호텔 방으로 들어서는데요. 로라는 이 엄청 큰 액수의 이 돈을 토마스 부부에게 주고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해 주려고 했는데 그만 일이 꼬이고 맙니다. 그녀가 이 호텔에 다다르고 같이 자수하자고 이야기를 도리아에게 했는데요. 도리아가 이제 눈이 확 돌아버린 거죠. 이 남자가 결국은 로라까지 죽여버려요. 본인이 못 참고 이 화를 결국 로라에게 폭행을 해가지고 들고 있었던 웬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걸 로라 머리에 쾅 하고 내려치게 되고요. 로라는 그대로 쓰러져서 즉사를 하게 되고 도리아는 이 밀실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는데 협박범이라는 굉장히 본인에게는 타당한 뭔가 그 정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리아는 이 협박범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우리를 노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공격했었던 거다라고 진술을 했던 거죠. 어쨌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버지니아는 알겠다. 이제 내가 당신의 말로 사용을 쓰임을 하겠다. 당신을 본격적으로 도와주겠다. 당신이 나한테 모든 것을 알려줬으니 나 역시 당신을 제대로 도와주겠다. 아, 그거는 이 사진은요. 사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요. 로라는 잠깐 우리가 밤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 우리 잠시 10분만 휴식을 취하고 서로 잠깐 쉬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로라가 잠시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도리아가 이제 펠릭스와 전화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펠릭스가 뭔가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리아도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본인의 막 셔츠를 보는데 그 로라가 주었던 볼펜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볼펜에서 잉크가 다 새어나와가지고 셔츠가 파랑 색깔로 물들어 있었어요. 여기가 다 잉크가 번져 있었죠. 도리아가 뭔가 이상해서 이 볼펜을 집어가지고 꺼내서 볼펜을 뚜껑을 열어가지고 보는데 이 안에가
평범한 볼펜이 아니고 이 녹음기처럼 되어 있었고요. 사실 이 로라라고 이 집에 들어왔던, 그러니까 도리아와 지금까지 변호사 상담을 해주었던 이 여자는요, 사실 그 버지니아가 아니고요. 이 버지니아 변호사가 아니고 토마스 부인이었어요. 토마스 부인이 처음에 그 얘기 기억나시나요? 토마스하고 로라하고 대화를 할 때 이제 토마스가 아내가 연극 동아리에서 연극을 되게 잘한다는 이런 칭찬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토마스 부인이 사실은 아무리 경찰에 이야기를 하고 기다려도 경찰들이 수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본인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이 도리아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 변호사인 척 도리아에게 이제 수사를 하는 척, 뭐 도와주는 척, 그를 요리조리 삶아가면서 그 정확하게 그날 있었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내 아들이 묻혀있는, 어느 호숫가에 묻혀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도리아를 캤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요, 합성 사진이었어요. 이거는 버지니아가 도리아를 일부러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합성 사진이었어요. 이렇게 합성 사진을 보내야만 이제 토마스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도리아가 얼씨구나 물 것이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로라는 뭐 죽었으니까 토마스를 범인으로 몰고, 그러려면은 다니엘의 어디에 묻혀있는지 그게 중요하겠네 라고 이제 살짝 유턴해가지고 그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게끔, 다니엘이 어디 묻혀있는지 지도로 표시를 해주게끔 일부러 이 사진을 가짜로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손가락엔 가려있지만 여기 거울을 보잖아요. 이 거울을 보면은 토마스 부인의 얼굴은 없어요. 그 사진은 토마스 부인이 이제 그 합성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너무 도리아가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것까지는 차마 눈치채지 못했던 거였죠.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토마스 부부는요,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도리아가 지금까지 진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음되어 있기도 했고요. 진짜 버지니아는 이 모든 사건들이 다 끝나고서 약속 시간에 도착하게 되죠. 이 또한 아마 토마스 부부가 손을 썼기 때문에 진짜 버지니아가 조금 늦게 도착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오늘의 영화 끝.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으신가요? 아니, 나는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으신가요? 아, 왜 하나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그 도리아라는 남자, 처음에 나왔던 그 도리아라는 남자는 다 거짓말을 한 거야. 아, 그래요? 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음. 그 남자는 다 음, 거짓말을 했었던 거고, 사실 본인이 이제 다니엘도 죽이고 로라도 죽였는데 그걸 거짓으로 이제 꾸며대려다 보니까 자꾸 그 빈틈이 보였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리아는요, 경찰이 끌려가지 않았을까요?
아, 맞아요. 일찍 오셨네요. 아, 그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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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그 도리하우랑 로라가 음, 음, 차 타고 가다가 도리아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로라가 조수석에 타 있었는데 다니엘이라는 젊은 청년이 탄 차와 부딪혔고 다니엘이 죽음. 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사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도리아가 거기서부터 이제 거짓말 한 거죠. 자기는 사고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로라가 자기를 막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진술을 하는 거죠. 누구에게? 바로 본인의 변호사 펠릭스하고 그리고 두 번째 변호사 버지니아에게. 근데 이제 버지니아가 그 말을 들으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다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 거짓말 하지 말어라. 너 거짓말 하지 말어라. 캐고 물으니까 알고 보니까 도리아는 사실 로라에 의해서 마지 못해서 다니엘 은폐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본인이 그냥 앞서가지고 본인의 그런 명성과 공력을 잃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앞서가지고 이제 본인을 다 거짓말하고 다 로라에게 씌우고 뭐 협박범에게 씌우려고 막 다 했었던 건데 어쨌든 뭐 그런 과정에 빈틈을 파고 들어서 버지니아가 이제 그가 로라도 죽이고 다니엘도 죽였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요. 그거를 또 녹음을 해놨죠. 이 버지니아 변호사가 사실 이럴 수 있었던 큰 이유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라가 그 사건 공범 여자가 이제 미리 토마스 부부에게 어떻게 생사 확인을 못하냐고? 그건 그냥 영화니까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영화라서 몇 가지 짚거든요. 근데 영화라서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맵도 짓고 했는데 그땐 죽었단 말이야. 근데 트럭에 살려 있어서 당황했으니까 그냥 그런 거다 정도로 그냥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버지니아는 알고 봤더니 변호사가 아니었고 토마스 부부였고 토마스 부인이었고 토마스 부인은 사실 이 모든 사건들을 로라에게 먼저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도리아와 대화를 하면서 원하는 대답으로 도리아를 답변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고 드디어 아들이 죽은 장소를 알아냈고 이제 당장 그 소름 끼치는 그러니까 이모가 범인이라는 거야? 아니 내가 범인은 아니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댕장님 고맙습니다. 그래갖고 뭐 그랬다 여러분 아시겠나요? 게스트? 맞아 빡쳐서 그런 거예요. 빡쳐서 이 새끼 아 가짜 버지니아 토마스 부인 맞아요. 마지막에 분장 해제 장면은 영상으로 봐야 맛이 나요. 진짜 재밌는 영화예요. 인비저블 게스트. 좀 특이했어요, 여러모로. 추리 소설을 영화로 보는 듯한 느낌? 여러분,